뭐 7이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에 이러면 아는 사실 아니에요. 전부 그 나중에 줍니다. 애가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 참배를 때리겠어요? 36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권상환 씨. 그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누구 방이에요? 그 애 방이었어요. 아직 차마 치우지 못한 아들의 물건들. 아버지는 아직 그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새끼 한 번씩 보고 싶을 때는 이걸 봅니다, 내가. 번듯한 직장은 잡지 못했지만 늘 성실하고 우직했던 막내 아들. 대학을 2군데 졸업하고 전문대 계속 뭐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 하면서 그 공부하고 그랬어요. 사진 보니까 체격도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형편에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보다 힘들게 공부하면서도 불평 한 번 없었습니다. 공부는 지 나름대로의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열심히 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아들이 갑자기 절에 들어간 건 작년 6월. 시험을 친 직후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네 시험 이번에 얼마 또 떨어졌으니까 네 다 포기하고 얼마 절에 가서 일이나 도와주고 뭐 그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달 후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때렸는데 그 병원에 옮기는데 죽었다 하는 게라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병신을 해갖고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그다음 인계까지 꽂고 갔으니까 저는 산다고 생각했지 죽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길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맞는 게 처음이고 저도 집에서도 때려본 적 없습니다. 손대본 적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불은 당연히 받아야지. 왜 엄마가 그 큰아들한테 보다는 그 애한테 더 관심이 많았고 또 시장 다닐 때도 거의 뭐 참 그 제 엄마하고 그 팔짱을 끼고 다닐 정도로 그랬어요. 평소 장애가 있는 둘째를 유독 더 감싸줬다는 아내. 그런데 그런 아내가 끔찍이 아끼던 막내 상환 씨를 모질게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뭐 이렇게 웃고 얘기하면서 가시는 거 보니까 잘 나빠 보이지 않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 엄마하고 굉장히 살갑게 뭐 영화 보러도 갔다 그러고 뭐 노래방에도 같이 가서 하고 그렇게 엄마를 참 좋아하던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아들이 숨진 사고 경위는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영혼 믿겨서요? 예. 그렇게 체험도 해서 하신대? 예, 맞아요. 예. 예. 와, 설마 그 자식은 덩치 큰 거 같은데? 네.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근데 그게 체격을 떠나서 성이 죽을 때까지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머니는 덩치 큰 아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인데 대항하려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죠. 맞다가 아프니까 출입문 쪽으로 나가요. 그걸 엄마가 또 데리고 들어와요. 그땐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고 하면 평소보다 더 힘이 셀 수 있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2시간 반가량 아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어머니. 당시 사용한 유일한 도구는 1m가량 되는 대나무였습니다. 아무리 매섭게 몰아쳤다지만 건장한 30대 청년이 대나무 매를 맞고 숨지는 일은 과연 가능한 걸까요? 한 49%에 달하는 신체 표면적에 멍이 있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어렵게 돼서 사망한 속발성 쇼크가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 씨의 피부 상처와 혈흔으로 보아 사인은 폭행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히 엉덩이와 하반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관찰됐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목격한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라인 확보한다고 이제 팔이랑 다리 같은 데서 다 의복을 제거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뭐 온몸에 몸이 다 있었어. 일단 엄마하고 만화고사 5명이네. 절인 줄 몰랐거든요. 그 얘기 듣고 나서야 이제 절인 줄 알아가지고 그때는 뭐 스님인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 못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상환 씨 곁에 있던 사람은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으로 보이는 이들이 폭행이 있었던 절에 함께 있었다는 것. 그들이라면 상환 씨의 죽음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상환 씨가 사망한 절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내비에 밖에 온 것 같은데 절이 어딨어요? 여긴가? 어렵게 절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계세요. 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힌 상태,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방이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마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목욕탕인데? 등기부 확인 결과 절의 건물 용도는 뜻밖에도 목욕장이었습니다. 대체 이 절의 정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 좀 여쭈려고요. 우리 원주민이거든. 그런데 이상한 질이 들어가지고 외부 사람들 일체 출입 금지라 한번 상대를 해봤는데 예. 보통 사람 아니라 전화를 막아주겠더라고요. 저런 거는 우리 청도군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권력인 사람이 한번 투입돼가지고 취재를 하면 밝혀야 돼요. 뭐 인상 별로 안 좋아. 솔직한 인상 별로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 거기나 우리 나이 좀 거리다 이게. 대단히 없는데 천하 그래 욕을 두루분 욕을 해갔대. 누가요? 인강 무신고 하여튼 뭐 벌 볼 때만 대마 욕을 짜바라 해갖고 그랬대. 벌. 벌. 그 양봉. 양봉이요? 낮에는 뭐 거의 잘 안 보여요. 주로 이제 밤에 이거 갔다 온다. 밤에만 문이 열린다는 절. 제작진은 늦은 밤 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라이트 좀 꺼주세요. 천천히요, 천천히. 그러나 역시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여기 안에 보여요. 사람 지나갔는데 보인다. 차량 2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와, 2명이 아닌데 도대체 몇 명이야? 절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 제작진. 계세요.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좀 여쭐게요. 금세 모습을 감춰버리는 여자. 왜 안 나왔어? 대체 제작진을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 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 여기 절 왔는데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는데요. 예, 그것들 지금 현재 보나마나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일반적인 절과는 달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절. 게다가 여러 명의 신도가 이곳에서 합숙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 날 아버지는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알아보지도 못하는 오만이 반매하면서 그 궁예가 옛날에 그 태조왕건에서 나온 그 책. 무슨 뜻이에요? 모르지 무슨 뜻이지. 아내와 아들이 다닌 곳이 일반적인 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귀신이 7명씩 있는데 두당 1,000만 원씩 가지고 돈을 7,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삼촌을 봐서 10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을 받았다.
그렇게 애 엄마가 그 자랑스럽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퇴마의식을 하고 약 730만 원의 돈까지 요구했다는 절. 이거 안 되죠 그래. 그것도 역시 속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귀신은 무슨 썩어 빠진 귀신이. 상이 요만한 상이 있는데 그 앞에 그것들 딱 차려놨어요. 그것들 차려놓고 책상에다가 그 팔을 얹으라게요. 처음엔 팔만 떨다가 나중에는 머리, 나중에 가면 온몸 뼈체가 발발 막 그 강도가 심해져요. 그게 바로 퇴마의식. 그렇다면 혹시 이 퇴마의식이 상환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모자에게 문제의 절을 처음 소개한 건 삼촌 부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 이거 해요? 아주버님이 하나? 우리 김영환 씨가 이렇게 해요. 그 아주버님이지만은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러고 절에서 왜 죽이겠어요? 미쳤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가서 응급센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갔을 때 스님이 이렇게 다스려주고 그런 데라. 오랜 설득 끝에 겨우 만남을 허락해준 상환 씨의 삼촌. 알고 싶은 게 뭔데요? 퇴마 그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그래 있었는 거는 있었는데 네. 퇴마하는 거하고 사람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은 없죠. 그런 절 많아요. 퇴마하는 절이 그 집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사이비 절이든 어쨌든 간에 불상을 모시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퇴마의식은 있었지만 절은 사이비 종교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에서 벌어진 상환 씨의 죽음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마침 신도로 보이는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씨 계세요 안에? 네, 계세요? 무슨 씨? 저 MBN에서 왔어요. MBN이요? 같이 들어갈게요. 안 됩니다. 물어봐 주세요. 얘기 보고 말씀드릴게요. 강한 경계심을 내비치더니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남자. 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남자가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닫혀있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출입이 허락된 걸까요? 들어오래요? 예. 제작진은 어렵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상환 씨와 관련한 의혹에 절에선 과연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 관계자는 이야기에 앞서 절 내부부터 소개해줬습니다. 부처를 모시는 평범한 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다고 하는데 무당집이라고 하는데 예. 무당집이 이렇게 생겼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당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예. 여기서는 여기서 기도하고 외관과는 달리 정말 평범해 보이는 절.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의혹이 억울하다는 절 관계자에게 먼저 절에서 퇴마의식이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귀신 한 마리당 100만 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퇴마 의식은 안 하시는? 퇴마는 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안 좋은 기운도 있으면 또 뭐 나아지기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나 여기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퇴마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기도가 있었을 뿐 퇴마의식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난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거를 먼저 읽어봐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묻지 말라던 상환 씨가 쓴 11장의 자술서. 그 자술서엔 좀처럼 믿기 힘든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절에 머무르며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여신도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상환 씨. 피해 여신도들은 상환 씨가 절에 있던 2달의 시간이 너무 끔찍했다고 말합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속옷이 흐트러져 있고 네. 이상하게 그런 게 묻어있더라고요. 아싸 저런 게 묻어있는 색깔이 뭐든지는. 그 주장에 따르면 상환 씨가 몰래 방에 들어와 속옷에 체액을 묻혀놓는가 하면 가장 나이가 어린 여신도에게는 끔찍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관시킨다고 니 임신시킬 거라고 니 애 낳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한테. 떠올리는 것조차 괴롭다며 말을 잇지 못하는데 결국 나선 건 상환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대나무로 매를 들며 훈육을 시작했고 체벌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 누구도 아들이 사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로 그렇게 맞아가 죽는다는 생각도 뭐냐면 나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가리라면 상상도 못 해봤고. 절측 주장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라 폭행을 말렸지만 어머니는 상환 씨에게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상환 씨는 이곳에서 정신을 잃고 1시간가량 방치된 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납득하기 힘든 점은 더 있다고 합니다. 김 하는 여자 그 애 앞으로 보험 수익자로 된 그 여잔데요. 그게 뭐 어떻게 가입이 된 보험이? 일단은 그게 도착했는 날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 상해 보험 시에 5천만 원을 탈 수 있다는 그 보험 특약. 아들 앞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었는데 수익자가 바로 절 관계자라는 겁니다. 우리 벌을 하려고 하면 화물차 운전도 해야 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냈고. 수익자도 이제 예.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혹시? 권상환이하고 같이 동의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험회사에 권상환이하고 통화를 해갖고 제가 수익자가 되도록 권상환이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절축 주장처럼 절 한편엔 꽤 큰 규모의 양봉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양봉을 되게 크게 하시나 봐요? 예, 벌이 700통 있었는데 700통이요? 예, 작년에 상환이 때문에 벌 5벌 지금 100통 정도가 떼었습니다. 신도 10여 명이 합숙하며 양봉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절. 일반적인 절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제작진은 절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소속 종단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허가를 내주면은 그냥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부적을 썼는지 퇴마를 했는지 뭐 꿀 장사를 했는지 내가 뭐 알지 뭐야. 그래 나까지 괜히 누명을 쓸 뻔했어. 뭐 보험을 들었니 뭐니 해서 하여간 시끌시끌 그리고 그 스님은 이제 결국은 자살한 거. 왜 자살했어요? 모르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억울하니까.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는 주지 스님. 일부 언론에서 사건이 보도된 후 비난이 쏟아지자 주지 스님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버지를 밝혔는데 결국 왔어. 내가 안 죽였고 내가 죽이라 하지 않았고 내가 그만큼 절실히 가나가라고 나무대답던 그거는 세상에 알리려고. 미안해. 주지스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주지 스님은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상환 씨의 친구들은 절에 대해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스님께서 말하시기를 이제 출가를 안 하면은 너도 이제 안전할 수 있으니까 와서 꼭 좀 와서 공기 좋은 데서 해라. 상환 씨가 주지 스님의 권유로 스님이 되기 위해 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의 출가에 동의한 듯 보입니다. 실제로 주지 스님으로부터 법명까지 받았다는 상환 씨. 하지만 절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은 듯 보였답니다. 절을 왜 하냐, 경을 왜 외우냐, 책을 왜 읽냐 이런 식으로 때린다고 써있네요. 심지어 절에서 폭력을 당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는 상환 씨. 양복리를 빨리 배우라며 독촉받기도 했다는데 그렇다면 혹시 갑작스런 상환 씨의 죽음도 절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 보시면 그 6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매일 밤마다 10시, 11시까지 노동을 한다고 써있거든요. 저는 사실 상환이가 절에 들어가면 절 노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노동의 대가 역시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그가 썼다고 한 자술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랑 같이 뭐 해외여행 가서도 여자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고 앉아서 책 읽거나 그러던 앤데 이게 친필은 맞아요? 작필인가요? 상환 씨가 썼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친구들. 상환 씨가 직접 쓴 게 정말 맞는지 전문가를 통해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티귿을 자술서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티귿이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 권상환이 자필로 지워진 자료에도 모두 티귿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자술서와 상환 씨의 평소 글씨는 서로 매우 유사했습니다. 일단 필적으로는 권상환이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환 씨가 직접 쓴 게 맞다는 것. 하지만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술서를 본 진술 분석가 역시 의아한 점이 있다는데요. 이게 생각객 이렇게만 반복이 되고 이제 실제 행동에 대한 진술은 없긴 하거든요. 자술서엔 실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보다는 범행 계획들만 가득했습니다. 한 장의 자술서에 생각과 계획이란 단어만 무려 8번이 등장합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신도들의 진술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갈 때도 밤이었는데 강간하려고도 했었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강간하려고 했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식으로. 왜 옷을 갈아입었는데 옷에 왜 이런 게 묻었지? 나 그러면서 문지르고. 권상환 씨라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뭔데?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절에 있는 보살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뭔가 그 행위를 인지를 했다라는 진술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상황에서 뭐 이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 팬티에 묻은 정액이라든지 그런 거 사진으로 찍어 놓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가 사진집이 아니고 절입니다. 그걸 사진 찍어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상환 씨의 아버지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합니다. 5월 어느 날 집에 요만한 택배가 왔어요. 그래 그걸 뜯어보니까 그 소형 몰카가 들었어요. 상환 씨는 왜 몰래카메라를 샀을까요? 아버지는 그 이유가 짐작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 애 엄마하고 그 담당 주지승하고 그거 했는 거예요. 그 영상을 아가 공개를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영상이 있었을 거라는 거는 누구의 추측인 거예요, 생각? 그건 내 추측이라요. 애 컴퓨터 부속 그 중요한 부분 다 빼가지고 제가 다 바쳤어요. 외부에 밝혀져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상환 씨가 촬영을 했고 그게 발각되자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데 하지만 절측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의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어 대신 폐기해줬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엇갈리는 진술 앞에 상환 씨의 형 역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머니 병원에는 그 불법 동영상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절에 해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랬을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혹들. 그러던 중 제작진은 영상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기 절도 아니고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넘겨서 생각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있을 수 없는 잃을 만한 그게 뭐 어떤 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약점일 텐데 왜 이런 것을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렇지. 그거는 놓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내놓으면 안 돼. 내놓으면 절대 안 돼.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완전 사생활이야. 절 안에서의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 영상.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는 사생활과 아들의 죽음. 그 둘 사이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지금 저한테 오신 이유가 그런 상황과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절의 모든 걸 파헤쳐갖고 세상에 까발리려고 오신 겁니까? 절이지만 여기서 안에는 절이지만 개인 사생활도 있습니다. 그 사생활이 담겨져 있는 거 요즘 핸드폰에 뭐 누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사생활에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서로 동의하에 모든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죠. 혹시 그 영상 속에 스님과 이제 선생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부부간입니다. 부부요? 원래부터 부부를 하려고 했는 건 아니고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고.
상환 씨의 죽음은 절과는 무관하다 거듭 주장할 뿐 말을 아끼는 절 관계자. 이거를 숨기려고 한 이유는 뭐? 이거 숨기는 것도 아니고 안 숨기는 건 아닙니다. 이 개인사 생활이기 때문에 개인사 생활이 세상에 깔려졌고 좋을 거 뭐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다 지금 우리 절에 대해서 잘못된 거 파내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이 권상환 이야기랑 이야기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환 씨의 죽음, 그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상환 씨의 어머니는 분명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치소에 수감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상환 씨를 찾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술 한잔 제대로 기울여 보지 못한 게 이토록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도 짧았기에 더 가슴 아픈 아들과의 시간. 아버지는 아직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한테 연락을 했으면 내가 일하던 도중에도 내가 그래도 살리려고 쟤한테 달려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게 하나씩 원망스럽죠. 어떨 때는 보고 싶을 때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91살 된 제 할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할매가 애 죽고 나서 자꾸 보고 싶다 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참 사람만 있다면은 다시 한번 간곡히 빈다. 좋은 세상으로 가서 부디 다시 잘 태어나길 바란다.